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자,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이 안 나오시고 네. 녀석만 나오셨네요. 녀석만 할 걸 그랬네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먼저 인사하세요. 뚱.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법조여정 박지훈 변호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답니다. 예, 먼저 네. 자, 시작하죠. 근데 뭐. 예. 무거운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달려왔는데 청취율을 위해서 박지훈 변호사보다 더 무겁잖아요. 그죠? 훨씬 무겁죠. 네. 저는 뭐 항공모함급이라면 뭐 박지훈 변호사는 뭐 법조여정 순양함급 정도. 순양함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들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거운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뉴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자고요. 네네.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첫 번째 어떤 거죠? 광화문 집회 이 한글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웬 말인가? 네. 네, 바로 이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이죠. 네. 예. 저도 어제 뉴스 시간에 심야 시간에 뉴스 보다가 네. 그 헌금 돌리는 장면 그걸 포착한 영상을 딱 봤어요. 그 현장에서 그걸 헌금을 그렇죠. 봉투 같은 데다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 그- 인파도 어제 많이 몰렸는데 네. 그 광화문 집회나 또 서초동 집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때요? 네, 헌금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오늘 이 묵직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 뚱커벨이 재차 강조, 네. 잔디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퀴즈 잔디. 자,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할일이 자동 접수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6%포인트, 응답률 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집회들이 많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조사 개요를 읽으실 때는 뭐 네. 그냥 자동으로 녹음이 된 것 같아요. 입안에서.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청취율이 조금 더 올라가나? 아, 그래요? 제1구의 허리케인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래서 제 여론조사 생각일 뿐입니다만.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조국 장관 거치와 검찰 개혁을 두고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 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집회냐? 국민 주권 발현 집회냐? 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 줘서 말씀. 국민 주권 발현 집회다가 1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61.8%. 예.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안습이다. 31.7%로 안숙이요? 안습. 안습? 아니다. 이거 아니야. 습. 안습. 네네, 죄송합니다. 발음 양성 문제인데. 네. 국민 주권 발현이 61.8%로 2배 가량 더 많았습니다. 네. 네. 자, 박지훈 변호사 왔어요. 네. 앉아 주세요. 예. 자, 상당히 가벼운 사람이 말이에요. 그죠? 네. 자, 박지훈 변호사 지금 시작했는데요. 네. 오자마자 질문이죠, 뭐. 광화문 집회 참석한 한 종교단체 헌금을 거둬가 논란인데 이거 네. 법적으로 이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네.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도 뭐 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직접 헌금을 받는 거하고 밖에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거 달리 봐야 되거든요. 아. 이 부분은 아마 좀 신고가 되든 뭐 접수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신고 접수라는 게 무슨 모금을 하는 모금을 거니까? 했다면 기부를 받았다면 기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뭐 과세 관청이라든지 이런 데 신고가 좀 돼야 될 상황. 사전에 해야 되나요? 사후도 괜찮은 거예요? 뭐 일단은 했으면 사전이든 사후든 하면 됩니다. 상관없다. 예. 그러면 어제 거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이만큼 모았다. 이걸 어디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그렇죠. 예. 음. 어떻게 쓰겠다까지 근데 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그 뉴스 영상 보니까 그 이렇게 작은 봉투에다 쭉 헌금 받은 봉투를 네. 저쪽에 어디 저 책상 밑에 마대자루나 뭐 그런 데다 또 한꺼번에 또 같이 이 포함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되겠네요. 네. 자, 이 종교단체에서 지나치게 이 정치적 주장하는 데 네. 대한 반응은 어때요? 배정찬 소장님? 그 댓글 반응을 살펴봤는데
물론 종교단체도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민주주의의 자유인데 지나치게 강한 그런 선동적인 표현, 발언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집회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이 국민 주권 발현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지나치게 우리 사회가 갈등이 야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교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뭐 갈등 봉합 또 이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위로 받는 그런 또 대상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네.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금 그런 역할도 사실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 표현 또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것들 자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표현의 자유는 좋습니다. 그는 이 보장돼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 조금 지금 사회적 갈등 상황 속에서 종교단체의 또 다른 역할을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예. 어제 그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장관 물러나라 이거 요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도 하야해라 이런 구호도 나왔어요. 그렇죠. 야당 지도부도 또 현장에 있었고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발언을 하거나 뭐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네. 뭐 무대에 일라서. 근데 이제 뭐 정치인이 아닌 이상 또 이게 야당 지도부에서 뭔가 주체를 해서 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인 문제는 사실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야당 지도부가 무대에 올라가서 하야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뭔가 정책 쟁점이 될 수가 있지만 뭐 시민들이 그런 구호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것과 꼭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밀레 종소리인데 네. 마치 뚱커벨 소리가 나같아요. 뚱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이 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귀를 열게 하고 네. 또 청취율에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징소리처럼 들리네요. 청취율에 반항을 해요? 네. 반응한다고요? 조사 기간 아닙니까 청취율 조사 기간?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아유 오늘 중요한 날이네요. 청취율 조사니까 발음에 더욱 신경 쓰죠. 그렇죠. 오늘 저기 법조 요정도 발음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취율 조사 그럼요. 기간입니다. 예.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자, 제1구에 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어떤 겁니까? 자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각 사유. 예, 뭐 어제부터 보도는 많이 되고 네.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두 가지 범죄예요. 크게 예. 하나는 100억 원대의 이뭐 위장 소송이라고 위장 뭐 소송이라고 표현했죠. 그 100억 원대의 배임죄 예. 금액 일정 부분이 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 있고 또 인사 관련해서 채용하는 관계에서 돈을 받았던 거 배임 수재죄가 됩니다. 웅동학원의 직원 채용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그거 두 개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예.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기각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범죄 중에 큰 금액인 배임죄 부분 이건 100억? 소명이 안 됐다고 봤고요. 법원은. 뭐가 안 됐다고요? 소명이 안 됐다고요. 증명이 안 됐다고요. 증명이 안 됐다. 왜냐하면 이거 위장 소송이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는데 이게 제가 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에 돈을 받았던 배임 수재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받았다고요? 다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범죄 두 가지가 해결이 됐고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가 쫙 되네요. 네. 역시 그냥 이게 좀 우리가 잘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근데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는 거 아니냐. 포기한 사례가 중앙법원 기준으로 3년간 포기했을 때 100% 영장 발부가 됐다고 언론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포기했던 그 사건은 대부분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 실질심사 받아봤자 큰 의미가 없어서 포기했던 사건들이고요. 예. 이 사건은 지금 조국 장관 동생은 허리 수술 때문에 본인이 계속 연기 신청을 했어요. 예. 내일 아니면 모레 받겠다.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갈 컨디션이 힘이 아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구인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안 돼 오늘 해. 그러니까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포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좀 100% 사례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 예. 이 얘기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질문 하나 좀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국 장관의 동생처럼 이렇게 아픈 경우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있죠. 예. 아플 때 이게 왜 구속영장 실질심사 연기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판사나 검찰 마음입니다. 사실은.
뭐 영장 심사 만약에 수술 당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 그러니까요. 사건 수술 당일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 충분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 받기 어렵고 근데 마음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컨디션 좋을 때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며칠 정도 연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만 검찰이나 특히 법원 봤을 때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아마 판단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바로 구인영장 집행하고 바로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인영장도 역시 판사가 발부하는 거죠. 맞습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되다 보니까 판사 이름이 뭐였죠? 명재건 판사입니다. 명재건 판사에 대한 뭐 신상 털기도 막 이루어지고 그럼요. 있다면서요? 그 명재건 판사는요 오히려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4명의 지금 영장 판사 중에 가장 검찰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에요. 오. 검사 출신 판사입니다. 검사 하다가도 판사가 예, 돼요? 예. 검사 체질이 안 맞다. 나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판사로 다시 임용이 됐던 그 사람입니다. 판사하다가 검사도 돼요? 되긴 되는데 그런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아, 그런 경험은 거의 없고 있긴 있는데. 검사하다가 판사하는 분은 있고 있죠. 예. 오. 그래서 딱 그런 사람이고 그 지금 수사 책임자로 알려진 한동훈 그 대검 동기죠. 동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 개인 윤석열 총장 바로 바로 밑에 밑에서 있다는. 수사를 가장 지금 지휘하고 있는 네. 굳이 제가 검사라면 명재건 판사한테 영장을 받고 싶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검사하고 친한 뭐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껏 많은 뭐 영장을 냈는데 기각도 했지만 발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각된 것만 계속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판사를 신상털게 하는 건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 한동훈 이제 대검 반부패부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재건 판사에 대해서 신상특위라는 게 이제 주변 뭐 가족 사항부터 시작해서 출신 학교 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뭐 가능한 한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네.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해서 일종의 우리가 뭐 속된 이야기로 뭐 욕보인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잘한 결정이던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지금 그대로 이제 조국 수, 조국 파면 여론이 그대로 여기서 묻어나는 것이거든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때는 다 발부했는데 왜 이번에만 기각을 했느냐. 예. 그리고 또 이 조국 장관 동생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2건이 더 기각됐거든요. 근데 딱 세트로 묶어 보면 조국 장관 관련된 부분들은 기각이 됐고 사법농단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발부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이제 검찰에 몸을 담았으면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좀 공감할 텐데 팔이 안으로 굽을 텐데 왜 이런 거냐. 정권을 눈치 본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신상설계 나왔습니다.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 영장 판사 4명이에요. 4명. 4명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걸 갖고 뭐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웃겨요. 4명 4분 예, 합의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예. 각자인데 4분의 1 사건을 명재건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네. 말하면 개중에 기각도 될 수 있고 발부도 될 수 있고 그 확률적으로 제가 검토는 다 못 해봤는데 아마 나머지 3분 판사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중앙지방법원인가요? 예,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러면 그 영장 판사들이 각 법원마다 다 있어요? 영장 판사들이 중앙지방법원 좀 크기 때문에 4명이 있고요. 예.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어, 법원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여기 저 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원 남부지법엔 2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1명 정도 있고 작은 법원에서는 1명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니? 기각이 사건이 됐으니까. 달라요. 정경심 교수는 오촌 조카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조국 장관 동생은 오히려 조국 장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 운동학원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장 발부 기각은 무죄 유죄가 아닙니다. 이걸로 제가 뭐 무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처벌을 앞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재판도 받아야 되고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직 높지요. 특히 배임 수재 부분, 채용 비리 부분. 예. 그 부분은 뭐 유죄가 된다면 실형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 될 수도 있고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건하고 정경심 교수 건은 많이 멀어요. 예. 이 학원에까지 와가지고 뭘 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오촌 조카의 공소장하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 기소 여부가 관계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꼭 좀 법조유정 박지훈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유시민 알릴레오 인터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김경록 PB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원래 9월 10일인가 그 이전에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인터뷰 내용이 다 나오지도 않고 좀 편집이 돼서 나왔다.
그리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보니까 내가 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검사가 다 알고 질문하더라. 네. 이게 알릴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아마 그 취지는 검찰 언론이 연결돼 있다 이런 그렇죠. 말도 했었고요.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또 안 됐던 자기는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도 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으로서 자신이 봤을 때는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다. 네. 이 얘기까지 하면서 알릴레오 부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또 오천 조카 조범동 씨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누가 보면은 봐도. 단순한 사건이다. 여기까지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KBS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죠. 우린 제대로 다 보도했다. 이렇게 검찰은 하고 있는데. 그날 바로 불렀어요. 예. 이 사람 김경록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야밤에 불러서 조사를 또 했습니다. 또 그리고 본인이 근무한 한투 압수수색도 했고요. 네. 이게 보복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시점에 또다시 조사를 하고 불렀고 KBS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대로 했다. 그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고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를 네. 그런 저 발언도 했다고 그래요? 뭐 명예훼손 내지 이런 걸로 알릴레오 측에 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은 바로 검찰에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는 거 크로스 체크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검찰보다는 다른 데 물어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사람이 검찰하고 다른 얘기를 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점을 알릴로의 측에서는 제기를 한 거고 KBS가 그렇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확인했던 부분은 좀 몰라 이건 취지 윤리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아주 짧은 질문 하나요. 네. 그러니까 PB 개인자산 전문가인데 이 김경록 씨를 야밤에 불러서 조사했더니 심야 조사가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검찰총장하고 검사들이 마음이 좀 다른가 봐요. 총장님은 뭐 안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지시가 딱 떨어지자마자 7시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밤에. 그만큼 좀 다급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뚱크벨 울렸습니다. 네. 자, 다음 무게 있는 뉴스는 뭐예요? 네,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요. 뚱커벨이 전문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인가 주춤인가? 예, 어떻게 나왔어요? 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502명 조사 방법은 앞서 소개드렸던 조사와 같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응답률 4.9% 자세한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소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긍정이 42.5% 부정이 55%였습니다. 오, 되게 많네요, 부정이. 네. 그래서 긍정은 이 조사 기간의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얼마 전에 발표된 30% 지지율을 두고 국정 무능을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요건 제가 배종찬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선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여당 측에서는 있거든요. 네. 30%로 떨어진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래서 역시 우리 법조정이 대단하네. 이런 걸 저한테 탁 넘겨주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같은 조사 기간에 네. 조사의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조사 실시했던 곳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계획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보기가 좀 다르죠. 잘한다 못한다. 네, 긍정과 잘한다 못한다 네. 이렇게 묻는 경우와 네. 또 사점축도로 물어보는 경우 다르고 매우 잘한다, 뭐 그럭저럭 네. 한다. 또 조사 네. 시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방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그걸 다 때문에 전화로 이제 문항을 읽어주면 거기다가 몇 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이 직접 또 불러주는 질문을 불러주는 조사의 특성과 또 기계음에 따른 자동응답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우리가 확인하고 참고하는데 중요한 것은 같은 조사 기간에 같은 조사 설계대로 된 조사의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저기 여론조사 기관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요. 바로 다음 질문에 답이 돼버렸네요. 예,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이제 방송만 잘 들어도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거운 퀴즈 내드릴게요.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도 힘주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제가 지금 또 퀴즈 내드릴게요. 서초동 집회하고 광화문 집회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이것의 발현이다라고 그럼요.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방송 잘 듣고 계셨다면 정답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힌트 드릴게요.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징발받지 않소. 증인이 말한 국가는 송강호 씨가 지금 얘기를 한 대사 중에 지금 그러니까요. 정답이 들어가. 제가 변호인 되겠습니다. 박진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역시 예능인다. 이거는 국민에게 있고. 너 정말 이럴 거냐? 박진 변호사가 신나는데. 야. 아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능 그래도? 필이 있어. 제가 박진 변호사 변호사가. 아니겠습니까? 박 변호사는 근데 예능이죠. 법정에서 이랬다가는 혼납니다. 소리 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럽니다. 체포영장이죠. 아 영화 속에서 마냥 변호인이 이렇게 웅변식으로 아유, 하지는 않는다. 판사님이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럽니다. 그래요? 소리 안 칩니다. 예.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1호 문자 샵 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을, 도심 속 오아시스 파크 호텔 영등포에서 숙박권을, 탈모 케어 전문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와 탈모 토닉, 탈모 브러쉬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증 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스 매트,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전 세계인이 선택한 프리미엄 유산균 컬처레를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2부 끝곡입니다. 샘 쿡. A change is gonna come. 변화가 오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시 정각에 뉴스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